혹시 여러분은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그 고요함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마음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교직 생활 40년을 마치고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간 69세 여성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귀뚜라미 소리에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울음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된 그 밤들.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은퇴자가 겪은 재정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교사는 서울 외곽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녀의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학교 말고 친구라도 있어요? 그 질문이 꽤 오래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막연히 조용한 시골에서 책 읽으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서울 전세를 빼고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작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을 합쳐 2억 5천만 원 정도였고 그중 절반을 집 구입에 쓰고 나머지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교직연금 170만 원이 그녀의 유일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히 살겠다 싶었죠. 하지만 한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25만 원을 넘기고 마을버스가 하루 2번뿐이라 택시를 타는 일이 잦아지자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해 온라인 강의나 화상 모임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고립이 곧 심리적인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은퇴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눈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정원을 돌보다가도 저녁이 되면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땐 하루에도 수십 명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선 하루 종일 내 목소리만 들려요.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자연의 소리였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처럼 또 어떤 날은 외로움의 증거처럼 들렸죠.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중 우체국 집배원이 혼자 사세요? 라며 말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슈퍼에 들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의 첫 번째 사회적 회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은퇴 후 외로움의 3단계를 겪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해방감이 잠시뿐이었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표가 사라지고 나니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의 부재였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현직에 있고 제자들과는 세대가 멀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택한 건 작은 연결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도서관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책을 정리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속에서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느라 글을 몰랐던 어르신들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던 날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처음 써봤다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외로움을 씻어줬다고 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혼자 있는 소리가 아니라 살고 있는 소리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취미나 봉사활동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사회적 루틴을 되살렸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의미를 느끼는 반복. 그것이 결국 삶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위기의 원인을 관계의 단절에서 찾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보다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가 정신 건강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여성 독거인의 경우 외로움이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강원도의 이 여성 교사는 처음엔 외로움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생존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일기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도 함께 울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소리가 내 삶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이 짧은 구절에는 은퇴 후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 이는 모든 독거 은퇴자들이 결국 맞닥뜨리는 과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메말라 갑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관계가 살아있으면 삶은 견딜만해집니다. 이 교사는 이제 매주 한 번씩 마을 어르신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집은 따뜻하다는 걸 다시 배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퇴 후 나의 일상 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돈의 계획보다 먼저 사람과의 연결 구조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에 가는 모임 하나, 함께 밥 먹는 친구 한 명,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고받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눔을 포함한 활동을 권합니다. 나누는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봉사든 재능기부든 이웃과의 인사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강원도 그 교사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뚜라미는 여전히 울어요. 다만 이제는 그 소리가 내 삶의 친구 같아요. 은퇴 이후의 삶이란 단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짜 맞추는 일이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길다. 특히 오랜 기간 교사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학생들, 학부모, 동료 교사, 행정체계라는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호칭을 잃으면 세상은 낯설고 자신은 공기처럼 투명해진다. 69세의 여성 교사가 강원도의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로 이사했을 때 그녀가 맞닥뜨린 건 조용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부재였다. 귀뚜라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밤들은 사실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전까지의 긴 적막의 시기였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지만 혼자 존재하기는 어렵다.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대화 속에, 관계 속에 자신이 남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연결이 끊어지면 남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뿐이다. 그녀 역시 처음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다. 40년 동안 교단에서 자신을 규정했던 이름표가 사라지자 하루의 구조가 무너졌고 자존감도 흔들렸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은퇴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때때로 불안의 시간이 된다.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던 시간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 그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 한다. 일상을 다시 설계하거나 관계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만든다. 이 교사는 그 복원의 첫 걸음을 인사로 시작했다. 마을 슈퍼의 점원에게, 우체국 집배원에게, 버스기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짧은 인사가 하루의 리듬이 되었다. 그것이 관계의 씨앗이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미세한 연결의 회복이라고 부른다. 거대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작은 사회적 접촉이 인간의 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하루에 3번 이상 대화할 상대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그녀에게 그 3번의 대화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봉사활동과 지역 모임으로 확장됐다. 한글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업을 만들었고 글을 몰랐던 어르신들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다만 이번엔 급여나 평가가 아니라 순수한 나눔으로 시작된 가르침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회복한다. 이는 돈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심리적 자산이다. 이 교사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로 채웠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감동적인 시골살이 기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25% 이상이 혼자 산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이 없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 노인의 38%가 하루 동안 단 한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침묵은 단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더 치명적인 사망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을 만큼 신체적 건강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노년의 외로움을 개인의 성격 문제나 선택의 결과로만 본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시 중심의 사회 인프라는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이지 않다. 반면 시골은 사람의 온기가 있지만 관계를 맺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교사의 사례는 그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실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던 역할에서 주는 역할로 이동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인간은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행복은 소속감과 유용감의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즉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적이다. 이 교사는 그 균형을 되찾았다. 봉사를 통해 유용감을 얻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회복했다. 그렇게 외로움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했다. 여전히 혼자지만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혼자 있음과 고립됨은 다르다는 점이다. 혼자 있는 건 선택이지만 고립은 단절이다. 그녀는 고립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와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냈다. 그것이 곧 생존의 기술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개인의 생존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시점에 와 있다.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의 생활 모임이나 공동주거 형태가 그것이다. 고립된 노인을 찾아가 위로하는 복지보다 그들이 스스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무대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카페라는 개념이 정착돼 있다. 60세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며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생긴 연결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건강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남긴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본다. 귀뚜라미 소리는 여전히 울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내 삶의 친구 같다. 이 짧은 고백은 노년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다. 다만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밤의 소리를 듣게 된다. 중요한 건 그때 울음 대신 미소로 대답할 수 있는가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닿아 있다면 귀뚜라미의 울음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생의 증거로 들릴 것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다. 그리고 그 연결은 거창한 인맥이 아니라 매일의 인사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만들지도 모른다.